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의 잡다한 이야기 저스트 덴티스트. 저는 호스트를 맡은 이승현입니다. 벌써 세 번째 토픽인데요. 페이와 원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샘치과 들어오기 전에 저의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군의관 마치고 서울대에서 잠깐 이제 펠로우 2년 하고 나와서 이제 처음으로 간 게 양학병원이었어요. 거기에서 한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이 있었던 게 저희 페이 생활의 전부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일반 치과에서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어쨌든 나도 양악 수술을 계속 하고 싶었어가지고 계속 있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일반 치과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 치과 돌아가는 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뭐 다 큰 틀 안에서 치과이긴 하지만 일반 치과의 시스템, 뭐 페이 이런 거를 배워보고 싶기도 합니다. 오늘 또 본인도 이제 페이를 당연히 하셨고 많은 페이를 또 거느리고 계신 원장님을 모셨으니까 페이와 원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일단 페이 시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제 수련을 마치고 페이하고 바로 개원한 케이스인데, 페이는 한 군데서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수련 받으면서 정신용어는 의식화 진전법이라고 하죠. 수면 마취 이런 거를 로컬에 나가서도 하고 싶으니까 수면 마취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로컬을 그 당시만 해도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침 또 공고가 나온 데가 있어서 그래서 가서 덕분에 좀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한 1년 반 정도 페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개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시던 페이 원장님들은 어느 정도 있다가 개원을 하세요? 대부분 어쨌든 이제 개원을 타겟으로 두고 페이를 하시잖아요. 이 경우도 굉장히 다양해서 페이 생활을 조금 고되더라도 짧게 끝내고 나는 개원을 하겠다라는 파가 있고, 나는 페이를 최대한 워라밸 좋게 하고 나는 평생 개원 스트레스 이런 거 받고 싶지 않다. 요즘은 진짜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래서 추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성향 차이는 좀 분명히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은 비교적 개원에 좀 욕심 있으신 분들이 페이로 오는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보통 그분들은 얼마나 계시다가 개원을 하신? 또 편차가 좀 있어서 두 분은 1년 조금 넘게 계셨던 것 같고요. 한 분은 3년 넘게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분은 진짜 꼭 잡고 싶다, 정말 능력치가 너무 좋아서 잡고 싶었다라는 그런 원장님도 계세요? 거의 모든 원장님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쟁률이 좀 있으세요. 또 가려서 막 뽑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고 초창기 때는 모집 공고를 공식적으로 내지도 않았었거든요. 다 헤드헌팅으로 아름아름해서 제가 직접 모시고 오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사실 경쟁력은 되게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페이 시절을 떠올려 보면 페이 때는 직원들이랑 친하잖아요. 페이와 원장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직원과의 친밀도. 사실 원장님은 이제 약간 직원들과 친해도 웃기고 그렇다고 막 남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페이들은 어찌 보면은 약간 경계성에 있기는 하지만 직원들도 훨씬 편하게 대할 수 있고, 그래서 막 저 페이 할 때는 애들이랑 같이 술도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진짜 요즘은 우리 직원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잘해주고 싶어도 선을 지켜야 되고 그 선을 지키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고요. 원장님도 그런 거 보면 부럽지 않으세요? 이제 페이들이 직원들이랑 잘 지내고 뭐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저는 페이 때도 되게 무서운 스타일이었고 일반적이네 사람이. 개원에도 무서운 스타일이라서, 저는 지금 개원할 때는 저 혼자 개원했는데 지금은 공동대표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공동대표 원장님이 굉장히 다정다감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마음대로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약간 단짠 느낌으로. 약간 굿캅 배드캅. 약간 이런 느낌으로. 페이 입장에서 원장의 덕목을 고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네. 뭐 잘 가르쳐주는 원장이랄지, 페이를 많이 주는, 돈을 많이 주는 원장이랄지, 이런 면을 갖춰야 좋은 이제 선배이자 원장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으신가요? 많이들 또 물어보시거든요. 어떤 병원에 페이로 가야 되냐, 너가 가장 하고 싶은 병원의 유형을 그려서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는 병원에 취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되고자 하는 롤모델에 가장 근접한 병원에 가라. 예. 근데 보통은 개원하고 페이를 아예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련 끝나고 나면은 금전적으로 조금 벽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게 지방에 어디로 가서 조건 좋은 데로 가서 나중에 개원은 서울에 와서 해야지, 페이 생활과 개원 생활을 전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원장님도 공감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내려간 동기들이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꼭 뭐 서울에서 개원해야 좋은 거고 지방 개원은 나쁜 거고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각자 지역별로 살아가는 방식, 거기에 살아가는
생각하는 논리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진료 스타일도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들어가는 게 개원하기에는 제일 좋은 페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페이 원장님을 면접을 보게 되면 저도 항상 이 말을 꼭 하거든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개원의 모습이 저희 병원하고 비슷하다고 하면은 저희랑 같이 일하자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런 감동적인 거 나도 멘트 몇 개 좀 써놔야 되는데. 뭘 잘하는지 어떤 퍼포먼스 내는지 사실 이거보다는 지향점이 같은가, 그리고 우리가 급여 외에 다른 가치들을 페이 원장님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고, 또 거의 저희는 페이 원장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항상 회의하는 것 같아요.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만큼은 같은 동료잖아요. 또 환자 입장에서는 같은 병원인데 이 의사 하는 말 다르고 저 의사 하는 말 다르고, 이렇게 되면 브랜딩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장님들한테 하는 어떤 경영적인 이슈들은 최대한 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게, 어쨌든 페이 원장님이 잠재적인 경쟁자이기도 하잖아요. 나와의 컨셉을 공유하고 있고 거기다 철학까지 공유한다면 정말 무서운 경쟁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 두려움에 그래서 함부로 사실 페이 원장님을 모시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원장님의 마인드가 다시 한번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게, 처음에 이제 원장님이 저한테 수면 마취 세미나 하자고 했을 때 비슷한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내 노하우를 왜 알려줘야 되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새 시대의 흐름이 꽁꽁 숨겨놓고 나만 알고 막 이런 시대의 흐름이 아닌 것 같아서, 가능한 한 좀 공유하고 그 가운데서 저희 병원이 오히려 좀 강해질 수 있는 포인트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끔 무시무시한 페이 얘기를 듣잖아요. 도시전설처럼 들려오는 파노라마를 찍었는데 신경관 타고 카시팩스가 쫙 들어가 있는 사진 몇 년 전에 쫙 돌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 원장은 뽑으라 그랬는데 페이가 와가지고 이거 그냥 쓸 때까지 쓰시다가 나중에 뽑으세요 이러면 사실 또 병원 전체적인 컨셉이 완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오히려 우리가 원장의 덕목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원장님이 생각하는 페이 원장님은 이런 거 정도는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페이 원장님들 성향이 너무 달라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마이크로 매니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신한이 오면은 신한은 다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좀 페이 원장님을 운영하는 방식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쭉 그 환자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다 맡기는 스타일이고, 그렇게 하려면 마이크로 매니지를 해야죠. 저 원장님 말투가 어떻고 지금 치료 계획은 어떻고 온타임으로 다 말해주진 않지만, 근데 원장님 성향이 어떻고 저거는 우리 치과에 잘 맞는 것 같다 안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다 기록을 해놨다가 회의할 때 이거는 좋은 것 같다, 이건 안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잘 따라주는 원장님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하려고 막 그런 플러팅을 하는 거죠. 우리 병원이 원장님이 생각하는 병원하고 비슷하냐,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게. 마이크로 매니지라서 올가맨다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런 원장님들이 많이 배우고 나가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페이를 공고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잘해준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원장님 있으세요? 저는 이제 만약에 페이를 많이 뽑는다면 첫 페이라서 제가 페이 때를 많이 되돌아볼 것 같아요. 저는 주민이 형 미안한데 그때는 대표 원장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꽤 있었어요. 제가 많이 혼났던 게 기구를 막 써서, 이 기구는 이거를 쓰는 데만 써야지 왜 이거 안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약간 흔들리는데 잡기 애매한 할 때 저는 모스키토를 선호하거든요. 근데 모스키토로 경조직을 잡으면 모스키토가 손상이 되잖아요. 사실 그 전에는 계속 대학병원에 있었으니까 그런 기구 소중함을 몰라서 그냥 제가 습관이 그렇게 든 거죠. 근데 이제 샘치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딱 진짜 주민이 형, 우리 그 옛날 대표 원장님의 그런 마인드셋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페이를 뽑는다라고 하면 원장님의 컨셉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많이 좀 자유도를 허용하고,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엔도에서부터 양악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니까 이런 뭐 진료 스펙트럼을 자랑하고 뽑지 않을까? 원장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월간 연세통합이라고 해서 매달 한 번씩 병원의 어떤 소식들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페이 원장님들한테 연세통합 치과의 인기 비결에 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되게 병원에 대해서 생각보다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시고 너무 애정어린 모습을 보여주셔서, 물론 촬영용이니까 더 그러셨겠지만 근데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소스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페이 원장님들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병원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하고 싶은 얘기는 특별한 건 없고요. 아까 늘 하는 얘기를 또 반복하는 느낌이 있지만, 원장님이 생각하는 병원의 모습이 저희 치과하고 닮아 있다면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 다 얘기해봤고요. 원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뵈니까 새로운 기회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치과 의사들의 잡다한 이야기 저스트 덴티스트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